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신광섭 타임 진행을 맡게 된 MB고도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좀 재미나게 좀 펼쳐졌던 것 같아요. 전일 좀 상승이 나왔었던 에너지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눌림 조정이 좀 나왔고요. 그거를 이제 대신했던 역할들이 뭐 바이오, 뭐 펩트론부터 시작해서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조선과 방산 업종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증시 자체는요,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조금 이제 지루한 일주일 동안에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도 비슷한 형국이거든요. 좀 약간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 가운데서 또 증시가 또 주식이 또 올라갈 수 있는 호재거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 호재거리를 같이 고민을 나누게 될 우리 유나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어떤 종목을 좀 궁금해하실지 또 유나 아나운서분이 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두 가지 특징주를 꼽아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세지중공업입니다. 네.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또 이번 주에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데 네. 세진중공업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현재도 상한가 네. 기록하고 있는데 네. 내일장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앞서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제가 딱히 뭐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딱 이거죠. 지금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던져놔야 되거든요. 협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미국의 해군 관련된 MRO 사업을 좀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 그에 대한 조선주. 그래서 조선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고 오늘 조선 대형주도 많이 올라갔었죠. 기자들도 좀 기자 중에서는 세진중공업이 뭐 글로벌 1위입니다. 이 회사가 뭐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들 배 보시면 탱크, 연료 탱크라든지 전반적인 선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자재 부품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딱히 이제 이 종목이 선택된 배경은 제가 알 수가 없겠죠. 이거는 이제 뭐 어쨌든 뭐 메이저들의 의도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나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기자재들이 다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대한전기공업, 뭐 1승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저 부분 1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신고가가 나왔어요. 신고가가 나왔어요. 상한가를 찍어주면서 신고가가 나왔고요. 지금 애프터마켓 이후에는 지금 상한가가 12,030원인데 약간 한 두어 가 정도 내려왔어요. 약간 네. 좀 나왔는데 최근에 시장이 여러분들 어떻죠? 그러니까 몇 개 가는 종목만 가긴 가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특별하게 이 종목이 이 종목만의 특성이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앞에 전제를 좀 깔아놨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세진중공업을 내일 분명히 내일 한번 떴다가 밀릴 거예요. 최근 트렌드가 떴다가 밀리는데 연속성을 보이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말고도 엔진 관련된 부분들, HD 현대 말이 엔진도 오늘 급등 나왔죠. 전반적으로 이제 HD 현대 관련된 이 부품이라든지 기자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HD 현대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같이 이제 더불어서 사는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연속성이 이제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종목을 내일 눌림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뭐 1승이라든지 아직 신고가가 안 나온 종목들, 뭐 대한전기공업, 뭐 이런 여러 기자재 종목도 많잖아요. 동성화이팅이라든지 이쪽으로 차라리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좋다.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갈 길은 갈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당장 단기적 트레이딩을 선호하신 분들은 네. 제 말을 좀 귀 기울여서 그 기준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이저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왜냐면 밑에 지금 최대 거래량 동반됐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오늘 뭐 상따를 하시던지 뭐 급등 나올 때 차이 매수했다 하신 분들은 이 아래쪽 거래량 보시면요. 이 아래쪽 거래량이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절반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그 제가 그린 겁니다. 절반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추세 유지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분은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다른 종목들로 눈을 그쵸. 돌려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요, 삼성물산인데요. 네. 삼성이 오늘 우주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어요.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들어간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뭐 경영권 이슈도 있었고 뭐 승계 이슈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었고요. 삼성물산이 이제 원래는 이제 플랜트 사업하는 업체고 원래 이제 지주사 격으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실 주가 자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새로운 뭔가 동력을 갖춘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 네. 왜냐면은 삼성물산 주주분들은 참 지루하신 게 월봉 잠깐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굉장히 지루하죠. 그러니까 하나 지주사는 방산 모멘텀 얻어서 많이 올라갔는데 어찌 보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 지주사인 격인 삼성물산. 예. 어찌 보면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모멘텀이 없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사실 주가가 재미없는데 어쨌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탑재했다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스페이스 플랜트라고 발사 초기 단계에 있는 밑에 이제 깔려 있는 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을 이제 건설하는 플랜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물산이 올라갔는데요. 자, 그러면 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재미없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이제 300의 이동평에서 이 회색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넘어갔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13만 5천 원짜리, 13만 5천 원짜리를 이제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조금 쉽게 해서 롤링, 약간 횡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13만 5천 원 선만 지지를 하면은 정배를 완벽하게 진행될 구간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래쪽 보시면 여기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에요. 60일 이동평균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 있는데 요 이동평균선들이 다 이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시간이 막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적게 걸릴까요? 오래 걸릴 것 그렇죠.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60일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에 20일 거래일이잖아요. 그럼 20 곱하기 3하면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2, 3개월 뒤에는 추세상승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 단기적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조금 우리가 중장기 기준으로 신고가를 좀 보기 위해서는 한 두세 달 정도의 완벽한 정배열 턴 어라운드를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13만 5천 원 선 지지 여부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시간에서 정말 많이 언급해 주셨던 LIG 넥스원이 네. 신고가를 경신해 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무려 57% 넘는 수익 중에 있는데 신고가 기념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 자료는 이따가 추천주를 할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한 가지 포지션을 좀 공개해 드리면 NIG 넥스원도 있고 현대로템도 여러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코너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작년 말부터 정말 많이 방산을 많이 외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음모론자다. 네. 전쟁에 좀 약간 좀 전쟁광 아니냐. 네. 근데 방산 결국은 매니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국제 정치학을 좀 우리가 좀 공부를 조금만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NIG 넥스원 제가 아까도 포지션을 공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영해드리는 우리 고객분들은 방산주를 다 한 주도 판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오히려 더 현금 있으면 더 눌림 나오면 더 사자 이 관점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결국은 끝은 나올 거예요. 끝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끝이 휴전이잖아요. 어찌 네. 보면. 네, 휴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간에 분명히 또 임시 휴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그래서 이런 뭔가 이슈 나오면 또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음봉으로 툭툭툭 밀리면서 한 10에서 많으면 20% 정도의 조정 탄력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그런 거 나오면 또 어떻게 된다?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바이를 외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TV 방송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올려드렸어요. 아마 한 달치 정도 쭉 과거 거래 검색하시면 왜 신광섭 매니저가 왜 이렇게
방산주에 이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뭘까? 떨어질 때마다 바이더트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방산맨 매니저님인데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주 소개시켜드릴 바로 자료 화면이 나오죠. 5월 23일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의 지표가 있습니다. 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요. 네, 신규 주택 판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읽어보시죠, 우윤 아나운서가. 네,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열린다라고 네. 나와 있는데요. 네. 어제도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계엄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좌우가 좀 나눠진 상황이잖아요. 어질어질하잖아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달성 방안, 그리고 연금 및 의료 시스템 개혁 제안,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돼 있죠? 기후 위기 대응책 등 사회 문제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군소 정당의 후보분들을 제외하고 총 4분이 나오죠. 4분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어쨌든 뭐 누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최근에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약간 좁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후보분들이 어떤 쪽으로 쟁점을 달려들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딱 보게 된다면 딱 2가지 키워드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의료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과 마지막 뭐죠? 기후 위기. 그렇죠. 기후 위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요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원전도 또 이제 원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관련된 부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를 좀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내일 저는 시초가로 편입을 수익률을 체크해 편입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요. 신재생 에너지 말고요. 바로 의료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은요. 루닛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루닛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루닛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루닛 주주분들 정말 사골이 나오실 것 같아요. 주가 흐름 이따가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AI 영상 진단 관련된 의료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일 2차 대선 토론 사회 문제 관련된 부분이겠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공 의료를 확대할 것인가 이 관련된 부분에서 대선 후보들의 토론들이 쟁점으로 붙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전 뭐부터 현재 정부 AI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나올지 23일 금요일 대선 정책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쯤에서 한번 편입을 했었어요. 한번 2월 달에 편입했다가 잠깐 수익 났다가 쭉 한번 밀렸던 이 구간이 있었는데 참 루닛 보면요. 갈 것 같은데 바닥인 것 같은데 못 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미국에서는 뭐 템퍼스 AI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히메넨스라든지 이런 뭐 미국 주식에서는 AI 의료주들은 진짜 다 뭐 어느 정도 다 올라갔어요. 관세 여파를 다 이겨내면서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상승이 나왔는데 못 가고 있죠. 여러 가지 소문도 많고요. 뭐 악재도 뭐 나올까 말까 찌라시도 많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최악의 상황에서 좀 우리가 좀 매수해 보자. 대선 정책으로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요. 여기서부터 12월부터 2월 달 초에 이 하락 추세, 일단 하락 추세거든요. 이 구간이 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목표가 62,000원 선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이전에 저점이죠. 42,0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면서 목표 가격 전략 여러분들 루닛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 있을 TV 대선 토론 관련해서 루닛 담아주셨고요. 목표가 62,000원 그리고 손절가 42,000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방송 마치고도 매니저님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제가 잠깐 좀 언급해 드렸죠. 네이버에 여러분들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주식 밴드가 아래쪽에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 외에도 다른 이제 코멘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대선 정책 관련된 관련주들 좀 궁금하시면 제가 이미 지금 리스트업 해드렸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무료 정보 한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매니저님 인사이트 많이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전화 상담 이어지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